인생고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퇴직 후 30년, 그 시간이 인생의 진짜 황금기다. 그런데 그 황금기를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TV 리모컨이 하루의 가장 큰 운동이 되고, 밥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TV 보고, 어느새 하루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취미입니다. 오늘은 노후의 가장 좋은 취미 1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금이라도 꼭 시작해야 하는지 아주 현실적인 예시와 함께 나눠볼게요. 중년 이후에 취미가 중요한 이유를 알아볼까요? 노후가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들었습니까? 바로 소속감의 상실입니다. 직장은 퇴직해서 떠났고, 아이들도 다 컸어, 결혼하고, 직장 때문에 모두 떠났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도 없다. 나는 외딴 섬에 혼자 남아있는 상실감이 힘들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어요. 나는 오늘 뭐 하지? 그냥 아침이나 먹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취미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에요. 60대 중반의 김순자 씨 이야기예요. 퇴직한 남편과 집에서 하루 종일 티격태격하던 어느 날,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주민센터에서 민화 강좌가 있다는 현수막을 보고 몇 번을 망설이다 등록을 했습니다. 처음엔 함께 강좌를 듣는 사람들과 스스로 비교를 하면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붙잡는 것도 서툴렀지만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매일같이 남편과 티격대는 것보다 처음에는 참을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야외 활동적인 탁구나 골프 같은 운동은 성격상 맞지 않기도 했고요. 3달쯤 지나니 동네 전시회에도 그림을 출품하게 됐죠. 요즘은요, 남편보다 물감이 더 좋아요. 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환하게 빛났습니다. 취미 하나가 삶을 바꾼 거죠. 취미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나 자신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아프면 실비보험 있으니까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취미는 어느 유명한 의사보다 여러분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취미 활동을 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취미가 좋을까요? 노년의 좋은 취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잘하는 취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취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미로 올림픽에 나갈 일 없잖아요. 잘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즐겁게 즐기려고 하면 계속하게 됩니다. 중년의 압도적인 1위 취미는 무엇인지 아세요? 걷기입니다. 걷다가 사진 찍기입니다. 이 조합이 요즘 시니어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 취미입니다. 친구 핸드폰에는 파란 하늘도 있고 나무 아래에 쪼그리고 있는 길냥이도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야생화도 핸드폰에 가득합니다. 그걸 인스타나 밴드에 올리며 소통도 해요. 이게 단순한 걷기가 아니라 예술과 나눔이 되는 거죠. 취미를 가지라고 하면 돈이 없어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돈 없이 할 수도 있고 아주 작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도 많습니다. 다른 추천 취미들 한번 알아볼까요? 꽃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꽃꽂이를 배워보세요. 가끔 꽃시장에 가보면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아요. 노년에 추천하는 악기는 우쿨렐레. 작고 가벼워 손목에 무리가 없으며 코드가 단순해서 초보자도 쉽게 배워볼 수 있습니다. 혼자 연주해도 좋고 모임에서도 인기 만점입니다. 하모니카. 호흡기 건강에 도움도 되며 특히 폐 기능 강화에 좋아요. 가방에 쏙 들어가서 언제 어디서든 연습 가능하기도 하고 배우기 쉽고 연세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시작 가능하답니다. 피아노나 전자키보드. 양손을 쓰기 때문에 뇌 활성화에 탁월합니다. 감정 표현이 잘 되어서 심리 안정에도 도움이 되며 건반이 눌리는 감각이 손가락 운동에도 정말 좋아요. 클래식 기타 추천합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아플 수 있지만 코드 연습이 인지력 향상에 좋습니다. 노래와 함께 연주하면 정서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클래식 기타는 소리가 부드럽고 손톱에 무리가 덜 가기 때문에 노년에 배울 수 있는 악기입니다. 리코더. 아주 쉬운 악기 중 하나입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나세요? 저렴하고 가벼우며 기본 음계만 익혀도 곡을 연주할 수 있어요. 폐활량도 자연스럽게 훈련된답니다.
노년에 악기를 배우면 좋은 점 5가지. 1.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과정이 인지 기능을 자극해서 치매 예방에 도움됩니다. 뇌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이 음악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거든요. 감정이 안정되어 혼자만의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3. 손가락 운동과 호흡 조절은 신체 건강 유지에 정말 좋아요. 손과 몸이 건강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악기 동호회나 수업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죠. 사회적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4.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고 새로운 삶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죠. 한 가지 팁을 드릴까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10분만 즐겨보세요. 노년의 악기 생활은 성적이 아니라 즐거움이 목표입니다. 틀리면 어때요? 내가 웃으면 그게 최고의 연주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몸이 굳는 게 먼저일까? 마음이 다치는 게 먼저일까? 우리가 흔히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성인 발레, 그리고 라인 댄스가 사실은 노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취미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내 나이에 무슨 발레야? 무릎이 안 좋은데 춤은 무리일 것 같아. 포기하고 있습니까?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노년에 발레나 라인 댄스를 추천할까요? 첫째, 몸의 균형 감각과 유연성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게 균형 감각이에요. 걷다가 발이 걸려서 넘어진다. 허리를 삐끗했다. 이게 모두 근육의 조화와 균형 감각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성인 발레는 몸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운동이에요. 어깨를 펴고 배에 힘을 주고 발끝까지 의식하면서 움직이죠. 라인 댄스는 반복 동작으로 하체 근력을 키워준답니다. 실제로 꾸준히 한 달만 연습해도 계단이 좀 편하네. 요즘은 어지럼증이 덜하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둘째, 두뇌가 깨어납니다. 춤을 춘다는 건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순서를 기억하고 음악에 맞춰 타이밍을 맞추고 좌우로 움직이죠. 이게 뇌를 완전히 깨어있게 만들어줍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음악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감정 정화에도 좋습니다. 기분이 우울하거나 답답할 때 발끝이라도 움직여보세요. 마음이 먼저 웃기 시작합니다. 라인 댄스를 하면 마음까지 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 이런 분 계셨어요. 66세 여성인데 남편과 사별하고 우울감이 심했어요. 지인의 권유로 성인 발레 수업을 등록했는데 처음엔 너무 민망해서 거울도 못 쳐다봤대요. 그런데 2달이 지나자 자세도 곧아지고 뭔가 내 삶에 중심이 생긴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60대 중반 여성분은 라인 댄스를 통해 친구를 10명이나 사귀었대요. 같이 웃고, 같이 틀리고, 같이 박수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은근 자신감이 생겨 앞자리를 탐내고 있다고 합니다. 몸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렇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운동도 무리하면 안 되겠죠?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있다면 강사에게 꼭 미리 말하세요. 특히 발레는 발끝으로 서거나 무릎을 굽히는 동작이 있어요. 라인 댄스도 회전이 많기 때문에 발목 보호가 필요하고요. 이 운동 전후 스트레칭은 필수. 몸이 따뜻하게 풀리지 않으면 근육통이나 염좌 위험이 커져요. 5분만 준비 운동, 5분만 정리 운동 꼭 해주셔야 합니다. 삼신발과 바닥 상태를 꼭 점검하세요. 미끄러운 바닥에서 맨발로 하거나 쿠션 없는 신발은 금물입니다. 댄스용 실내화나 미끄럼 방지 양말을 꼭 착용해야 합니다. 4.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못 따라하지? 나는 몸이 둔한가 봐. 이런 말 금지입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자기 회복의 시간이며 나 자신의 노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발레든 라인 댄스든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60대, 70대에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당신이 웃으며 움직이는 그 순간이 몸과 마음을 모두 살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내 친구 취미를 소개해 줄게요. 어린이 도서관에서 동화책 낭독 봉사를 합니다. 돈 없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취미라고 하더라고요. 취미는 즐겁고 나에게 유익해야 하잖아요. 동화책 낭독 봉사가
노년 건강에 주는 놀라운 효과는 책을 소리내어 읽는 건 뇌를 전방위적으로 사용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뇌 건강 유지와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단어 선택, 감정 표현, 발음 조절, 문맥 이해까지 모두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자존감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자긍심이 생긴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취미는 강아지 키우는 분들께 추천하는 반려견 산책 모임입니다. 오늘도 혼자 걷네. 누가 옆에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 중장년층 사이에서 혼자 걷지 않아도 되는 산책이 인기라고 합니다. 누구와 함께 걷느냐고요? 바로 내 반려견, 그리고 반려견을 키우는 친구들과 함께요. 이번에는 여러분께 반려견 산책 모임이라는 아주 따뜻한 취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년에 외롭지 않고 건강도 챙기고 친구도 사귈 수 있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먼저 반려견 산책 모임이란 말 그대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함께 걷는 모임이에요. 공원에서 만나 같이 산책하고 끝나고 커피도 한잔하고 서로의 반려견 이야기도 나누고요. 마치 예전 동네 마실 가듯이 강아지와 함께하는 현대식 정겨운 마실 문화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엔 이런 모임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SNS, 주민센터 등을 통해 활발하게 열리고 있어요. 왜 반려견 모임이 노년에 딱 좋은 취미일까요? 일 외로움을 날려주는 산책. 노년기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럴수록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막상 모임이나 동호회에 가면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반려견이 있으면 대화가 저절로 풀려요. 얘 이름이 뭐예요? 아이고, 순하네요. 몇 살이에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는 시작이 되죠. 이 운동과 건강, 두 마리 토끼, 매일 걷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반려견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라면 걷는 것도 즐거움이 됩니다. 걷는 시간 동안 혈압도 내려가고, 기분도 좋아지고, 우울감도 줄어든다고 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산책 모임하고 난 후 병원 가는 횟수가 확 줄었어요. 그보다 더 좋은 치료약이 없더라고요. 삼강아지도 행복해져요. 우리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늘 혼자 집에 있거나 혼자 산책하면 심심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지만 다른 강아지들과 만나면 활기가 생기고 더 건강해져요. 사람도 개도 사회성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4. 비용 부담도 적어요. 요즘 물가 비싸죠. 그런데 이 산책 모임은 거의 돈이 안 들어요. 공원에서 만나 산책하고 집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하니까요. 돈은 적게 들고 행복은 크게 느껴지는 그런 활동이에요. 실제 사례입니다. 67세 이은자 씨는 남편과 사별 후 집에서 우울하게 지내셨대요. 그러다 동네 전단지에서 반려견 산책 모임 소식을 보고 조심스레 나가보셨죠.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나가서 친구들과 커피도 마시고 서로 강아지 생일도 챙겨주고 여행도 함께 간대요. 반려견 산책 모임 덕분에 제 인생 이막이 열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여 방법을 고민하세요?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지금 거주하시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반려견 산책 모임 검색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의 맘카페, 동네 카페, 밴드 등에서 정보 찾기를 하면 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하면 안내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모임이 없다면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도 멋진 일이에요. 동네 공원에서 산책 같이 하실래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답니다. 노년기엔 마음의 건강, 관계의 따뜻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강아지와 함께 가볍게 걷는 것에서 찾을 수 있어요. 반려견은 우리에게 말하죠. 같이 걸어주세요. 너무 멀지 않게요. 너무 빠르지 않게요. 저랑 즐겁고 행복하게 걸어주세요.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강아지와 손잡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산책을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반려견과 함께 걸어보세요. 여러분은 반려견과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반려견 소식도 댓글에 올려주세요. 어디서 시작하나? 동네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유튜브 무료 취미 클래식,
가장 쉬운 방법은 친구 따라가기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취미 생활을 그런데 대부분 3개월 못 넘깁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재미없어요. 매일 집에서 생활하다 외출하려니까 귀찮아서 오늘만 쉬자. 이번 주는 다른 일정도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다시 하지 뭐. 이런 핑계 없이 꾸준히 하려면 일취미 모임에 가입하세요. 혼자보다 여럿이 하면 더 오래 갑니다. 함께 전시회도 가고 발표회도 열고 맛집도 가고 이 목표를 만드세요. 올해 안에 내 그림으로 엽서 만들어 보기, 반려견 사진으로 탁상 달력 만들기 등 목표를 만드세요. 삼가족과 공유하세요. 자식에게 엄마 오늘 찍은 사진 좀 봐봐. 손주에게 할머니가 만든 쿠키. 어때? 나눌수록 취미는 자신이 생깁니다. 그럼 나이 들어서 취미 활동할 때 조심해야 할 행동 한번 알아볼게요. 취미는 즐거워야 하는데 가끔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행동은 조심하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하지? 이건 취미가 아니라 경쟁이 됩니다. 돈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초반에 장비에 돈 많이 쓰는 분들 계세요. 카메라 200만 원짜리 샀는데 아직 한 장도 안 찍었어. 몸 상태를 무시하지 마세요. 무릎 안 좋은데 등산, 손목 아픈데 도자기 만드는 취미는 안 됩니다. 내 몸과 잘 맞는 취미를 선택하세요. 배우자는 취미가 아니에요. 내 취미는 남편 간호하는 거예요. 이것은 취미가 아니라 희생입니다. 반드시 나만의 시간과 활동이 있어야 해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설렘이 필요합니다. 그 설렘을 주는 게 바로 취미입니다. 내일 뭘 할지 기대하게 만들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기쁨을 느끼게 해줍니다. 60대, 70대, 80대에도 하루가 짧을 만큼 바쁘고 신나게 살 수 있어요. 그 출발이 바로 취미 하나 시작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즐기고 계신가요? 지금 시작하고 싶은 취미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노후 취미는 무엇인가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